안녕하세요.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50대, 60대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멋진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월 생활비 절약 꿀팁 7가지인데요. 은퇴 후 삶은 막연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조금만 신경 쓰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여유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떤 마법 같은 꿀팁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기대되시죠?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은퇴 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일 텐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소비는 젊은 세대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소비 증가는 자칫 잘못하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소비 습관과 체계적인 절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꿀팁 7가지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소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이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꿀팁, 고정지출. 이젠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때입니다. 고정지출은 매달 우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 줄여놓으면 그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마치 자동으로 돈이 절약되는 마법과도 같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보험료입니다. 가입할 때는 만약을 대비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해지거나 과도한 보장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보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통신요금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그런데 혹시 내가 쓰는 요금제가 나에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막연히 쓰던 통신사의 비싼 요금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을 분석해서 알뜰폰 요금제나 더 저렴한 통신사 요금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몇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요금제나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분들을 위한 맞춤 요금제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꼭 비교해 보세요. 한번 바꿔놓으면 매달 신경 쓸 필요 없이 절약이 되는 효자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택관리비도 빼놓을 수 없죠.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조명은 끄고 대기전력을 소모하는 플러그는 뽑아두고 여름에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금 높이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는 등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집안의 오래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절약이 됩니다. 처음에는 목돈이 들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고정지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이 생활비 절약의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꿀팁, 주거비 절약, 현명한 선택으로 부담을 덜어요. 주거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지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비도 현명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임대료가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없애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주거비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등의 투자를 통해 난방비와 냉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되는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지요. 겨울에는 보일러 설정 온도를 12도 낮추고 두꺼운 옷을 입거나 담요를 활용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등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집을 에너지 절약의 요새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꿀팁,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과 알뜰교통 카드로 똑똑하게 절약해요. 차량은 편리하지만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심지어 과태료까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갈 때가 많지요.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꼭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고의 절약 방법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운동도 되고 교통체증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대중교통비도 할인해주는 아주 똑똑한 카드입니다. 출퇴근이나 외출 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쏠쏠한 절약 혜택이 될 거예요. 만약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총 생활비의 6개월치 정도 수준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비싼 차를 무리해서 구매하면 매달 나가는 할부금과 유지비 때문에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현명한 차량 선택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꿀팁, 식비 관리. 집밥의 힘을 믿으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외식 한두 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비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입니다.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면 외식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하면 더욱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장 보기 전에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식재료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충동 구매를 막고 불필요한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냉장고 파먹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꿀팁, 소비 습관 개선. 똑똑하게 사고 현명하게 아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하죠. 이러한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절약의 핵심입니다. 쇼핑 전에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며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 기간이나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싸다고 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브랜드 제품 대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소비입니다. 요즘에는 유명 브랜드 못지않게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이나 PB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고 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상태 좋은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여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슬기로운 중고 생활은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착한 소비 습관입니다. 또한 혹시 나도 모르게 자동 결제되고 있는 정기 결제 서비스는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한두 달 사용하다가
잊어버린 구독 서비스나 앱 결제 등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지하세요. 매달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 통장에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꿀팁. 건강관리.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절약을 잘해도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 지출로 인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단순한 자기관리를 넘어 최고의 재테크이자 절약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미리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짜고 단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나는 아프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건강식단을 꾸려보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 등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7번째 꿀팁. 추가 수입 만들기. 나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세요. 절약만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수입을 만들어 생활비에 보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쉬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50대, 60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 혹은 파트타임이나 단기 일자리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즐겨 하던 취미 활동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손뜨개, 도예 등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거나 작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요즘에는 사진 재테크도 인기입니다. 멋진 풍경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스톡 사진 사이트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고품질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의 시선이 곧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부업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튜터,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 혹은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AI 보이스나 AI 이미지, AI 영상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이제 꿈이 아닙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나 경험을 살려 채널을 운영하면 재미있게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월 생활비 절약 꿀팁 7가지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고정지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 보험료, 통신비, 주택관리비, 주거비 절약, 현명한 선택으로 부담 덜기, 이사, 전세 전환, 에너지 절약,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과 알뜰교통 카드로 똑똑하게 절약, 식비 관리, 집밥에 힘을 믿으세요. 제철 식재료, 식단 계획, 냉장고 파먹기, 소비 습관 개선, 똑똑하게 사고 현명하게 아끼기, 구매 목록, 가성비 제품, 중고 거래, 정기 결제 점검, 건강 관리,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건강, 정기 검진, 건강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추가 수입 만들기, 나의 숨겨진 재능 발견하기, 재취업, 취미 활용, 사진 재테크, 온라인 부업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얘기 팁들을 한 번에 모두 실천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생활에 큰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휴면예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니 혹시 모를 잠자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해서 자신의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디로 돈이 새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무 설계를 받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앱테크나 짠테크처럼 소소하게 돈을 벌고 절약하는 습관들을 생활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앱을 사용하거나 매일매일 자투리,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50대와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과 여유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비 절약 꿀팁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여기에 안정적인 재테크 전략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고위험 투자보다는 배당주, 월 지급식 상품, 연금 등으로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금까지 아낀다면 더욱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꼼꼼히 확인해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퇴직연금 DC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면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또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삶은 분명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활비 절약 로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